네, 안녕하세요. 랑랑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한 이슈도 많이 생겼죠. 기존의 3주택까지는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정도 부과되었던 취득세율이 710 대책으로 인해서 2주택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세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냐, 소급 적용은 되는 것이냐, 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두고 조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710 부동산 대책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많은 세금 중에서 취득세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인상이 많이 되었었고,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정도까지 부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6억 정도로 초과하는 게 아니라면 한 1.1% 정도로 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었었고, 4주택부터 이제 4% 이런 이슈였는데, 이번 710 대책으로 인해서 1주택만 6억 이하일 때 1% 정도를 내게 되고요.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너가 한 채 가지고 있으면 2주택부터는 실거주 용도가 아니라 투자하는 용도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투자 목적의 집들이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그런 주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예 너 한 채 아니면은 두 채부터는 가지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말을 해서 금액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1%에서 8%, 즉 7%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요즘에는 또 1억짜리 집이 잘 없죠. 그래서 한 최소 3억 정도의 집을 산다라고 하면 한 2,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을 구입할 때부터 이거를 현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용도 아파트 구입을 방지하는 용도로 아주 탁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실거주를 위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도 다 취득세를 중과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였는데, 자, 7월 14일 날짜로 취득세 가이드라인이 잡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었고요. 제목부터 다 나와 있죠.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보니,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 1주택으로 신고 납부 후에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하였어요. 즉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인 거냐면 사실 정부에서 파악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세금을 내려왔을 때 물어볼 거예요. 너 이 두 번째 집을 샀는데 이거 무슨 용도로 산 거냐 라고 묻는다면 100이면 100은 다 거주하는 용도로 샀을 거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에 8% 정도 되는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만한 현금을 안 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는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선은 1.1%만 거두고 너가 만약에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면 너가 미리 냈던 1%를 제외하고 나머지 7% 정도 되는 돈을 추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사람은 그게 실제 실거주든 아니면 투자 용도이든 거주 용도로 샀다고 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종전주택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참조하겠다라고 하는 타 세법은 어떤 거냐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전주택 처분 기간 등
같은 부분은 취득세에 애초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내용을 조금 따와가지고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그리함으로써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너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거라고 하면 그 주택 같은 경우에도 두 채를 가진 걸로 보는 게 아니라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 개정 시 경과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발표했던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자,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에 지방세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7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 7월 10일까지 너가 만약에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으면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3개월까지 그 주택 잔금을 치르면 종전의 세율로 적용하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국회가 통과되고 시행일 이후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7월 국회를 통과하고 8월 초에 시행이 될 거라고 보통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8월 초에 이러한 내용이 시행이 되면 그로부터 3개월까지 즉 11월 초까지 잔금을 치르면 너가 원래 세율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주택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지금은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분양권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 분양권은 3년 이내에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1.1% 정도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3년 이내에 입주를 못한 거예요. 공사 기간이 길어졌던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기간 안에만 팔면 역시나 종전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큰 틀에서만 있고 세부적인 것들이 전혀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7월 11일부터 취득한 주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8월 개정 전까지만 잔금을 치르면 기존 종전세율로 적용된다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주택부터 취득세 세율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8% 정도를 과세한다라고 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월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들은 법이 개정되고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종전세율로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하였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에만 치르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잔금을 치르면 종전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또 말을 해왔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러한 유예 기간 동안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은 나오는 대로 또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랑랑부동산 재테크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